네, 그럼 먼저 감독님 배우님들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배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을이 여름에게 다은 역할 맡았던 손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보셨던 가을이 여름에게 연출한 원은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추역을 연출한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처업에서 미애 역할 맡았고 나오고 계시면 귀기 큐키에서 나레이션 맡았던 권은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상영작이었던 피크닉 감독을 맡은 강승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뮤직티 만든 윤세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리보다 좋은 감독 유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기본적인 질문 하나씩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들께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영화를 완성하게 되셨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기억이 살짝 안 나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오랜만에 봤어요. 네. 일단 제가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고요. 처음에 바이크를 사게 됐을 때 어떤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저희 아버지가 할리 데이비슨을 타셨고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 제가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보다 제가 더 그 바이크에 더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안 타면은 은퇴하면은 너 거다 승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게 되게 뇌리에 박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제가 이제 바이크를 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우리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같이 바이크를 타는 사람으로서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데 나는 그냥 뭔가 바이크를 타는 유별난 여자애 이런 식으로 늘 괴리감을 좀 느끼고 있어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할리보다 좋은 일 좀 탄생했던 것 같습니다. 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막 기획 배경 어디서 말하게 될 때마다 맨날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또 다른 말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맨 처음 시작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소수자라고 명명된 사람들이 늘 스크린 속에서 소수자로 재현되어야만 하는가 그게 리얼리티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서 이렇게 불릴 때 소비될 때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것이냐 전체 속에서 이야기되는 것에 대한 좀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흔히 말하는 어떤 뭐랄까요 시스템 헤테로와 다른 무언가로서 대비되는 무언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퀴어를 전체를 두고 그 안에 이야기를 주목하게 되면 또 그 소수자 안에 소수자 뭐 등의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했었습니다. 오늘 다른 데서 한 거랑은 또 다른 말씀이신 건가요? 네, 처음 말한 거 네. 다른 데서도 막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다니 놀랍네요. 네, 강승희 감독님. 네, 저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 처음은 JTBC의 뉴스를 하나 보고 떠올렸는데 그 한 레즈비언 커플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뉴스였는데 그때 서로에게 편지를 낭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영화의 대사로도 좀 차용을 했던 대사인데 우리 신혼부부 대출도 안 나오고 보호자 역할도 못할 텐데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런 말을 되게 사랑스럽고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사가 저에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저도 몰랐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좀 재밌게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영화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유진 감독님. 네, 저는 일단 이 영화를 처음에 찍게 된 게 혜준 배우님이랑 연극 봤는데 권은혜 배우님 두 분이랑 잘
작업을 하고 싶다가 사실 먼저였어요. 원래 기존의 영화 찍을 때는 그런 시나리오가 먼저고 그런데 그래서 이 두 분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싶고 근데 마침 영진이의 그 코로나 일자리 연계요 이렇게 해서 세 명이 팀을 하면 제작비를 좀 주고 짧은 쇼폼을 찍는 게 있어서 이제 친한 노다이 촬영 감독님이랑 사울 음악 감독님이랑 계속 그래서 한번 이걸 우리가 해보자 이래서 내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셋 다 집이 홍대랑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인디 밴드 음악을 사월님이랑 같이 팀을 하면서 사월님이랑 너무 송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되게 편안하게 내러티브의 구애를 안 받으면서 찍고 싶은 대로 막 찍고 싶었다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배우님들의 힘으로 좀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은상 감독님. 네네. 저도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봐요. 그리고 GV를 이현 배우님이랑 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뜻깊은 자리인데 사실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고 있었던 생각은 사실 저희 우리나라를 보면은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제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한 큰 주제 안에서 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이혼을 결심하게 된 미숙을 시작해서 다른 이제 딸들을 비롯한 캐릭터들을 만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께는 이제 그 영화에 참여하실 때 시나리오를 보고 좀 어떤 인상을 받았고 좀 어떻게 캐릭터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먼저 권은혜 배우님 같은 경우는 두 작품, 한 작품은 이제 내레이션이고 네네. 네, 한 작품은 또 연기도 하시면서 네, 노래도 하시고 이래서 네, 그 두 경험이 좀 어떤 거였는지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귀기키키는 네. 연락을 주셔서 나레이션이라고 해서 나레이션 처음 참여해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작업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녹음실에서 감독님께서 계속 어미 내려주세요. 다시요. 거기 부분 어미 내릴게요. 네네네. 거기 부분 쭉 밀게요. 이런 디렉션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되게 사이가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거죠. 사이가 안 좋아지신 건 아니, 저희 되게 사이 되게 좋아요. 근데 좀 되게 엄청 밝고 활발하게 말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조금 얹었고 더 원래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사이는 좋은 걸로 네네, 너무 좋습니다. 확인했고요. 네. 네네. 그리고 부치역은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일단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제대로 찍은 어떤 단편 영화가 처음이어가지고 좀 떨리기도 했고 그리고 내용이 되게 우울한데 신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좀 처음에 바꿔서 노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불러요? 이랬더니 직접 부른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사울림을 원래 진짜 좋아하는데 사울림 곡이라고 그래서 누가 끼치기 싫어가지고 괜찮으세요? 하고 몇 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 노래 못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봤고 그거 말고는 시나리오도 너무 마음에 들고 역할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았어요, 감독님. 두 분 사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다 잘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혜원 배우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도 근데 찍은 지 저희 2년 됐죠. 네, 2년 전이라 조금 기억을 찾아보자면 일단 처음에 감독님이 시나리오 보내주셨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제가 아마 캐스팅이 거의 마지막쯤에 제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미 캐스팅이 누가 되셨는지 알고 미팅을 했고 그래서 이 조합에 이런 이야기면 이거 무조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저도 되게 저는 감독님의 의도랑 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마랑 딸에 관해서 되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저에게는 좀 딱 맞는 마침 그 현재 상황에 조금
제 개인적인 일이랑 좀 맞물려 있는 이야기라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관객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손 들어주시면요,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가장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 가을이 여름에게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네 자매가 나오는데 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해 주신 기준이 실제 뭐 배우님 나이 순인 건지 아니면은 뭐 캐릭터가 거기 맞는 것 같아서 생각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손혜원 배우님께서 셋째가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원래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 자매 기준이 정해진 건지 궁금해서. 또 그렇게 또 이제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말은 몰랐어요. 이제 셋째가 제일 이쁘다는 말은 잘 몰랐어요. 어쨌든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그렇고 찍으면서도 그렇고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어머니를 캐스팅을 했는데 평소에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렇고 조금 배우님들을 좀 염두에 놓고 쓰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옆에 이제 다음 역할 해주셨던 손희연 배우님 계시니까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이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물이라는 단편을 보기도 하고 너무 그 배우님이 가진 어떤 자유분방한 연기들을 제가 좋아하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은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만 하고 싶다는 어떤 그 캐릭터성에 굉장히 잘 맞는 배우님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었고 다른 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배우님 진아 배우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영 배우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아 배우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전에 작업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미팅하고 나서 좀 캐릭터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반갑습니다. 이쪽에 계신데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 부치업 팀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연기상 노미네이트 되신 권은혜 배우님. 감사합니다. 네, 그 백상에 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지분을 되게 많이 가져가시는 권은혜 배우님의 부치업을 사실은 온라인에서 한번 보고 이렇게 큰 화면에서 이렇게 직접 보게 되어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롭고 제가 되게 웃겼던 포인트에서 다른 관객분들이 같이 빵 터지시는 걸 보고 되게 같이 보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사실은 이게 음원은 따로 없지만 사실 공공장소에서 자꾸 부르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숨든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약한 헤테로들이나 숨든명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진정한 숨든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이 곡을 처음 만나셨을 때 가사와 함께 만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 곡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싶은데 혹시 음원 발매 계획은 없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배우님 먼저. 이 총 3곡의 곡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곡은 오빠의 여자인데 이 오빠의 여자? 좋다. 그리고 사울님의 곡이라서 일단 세 곡 다 멜로디가 너무 제 취향이었고 그랬고 두 번째 곡은 그 사울님 그 작업실에 가서 아닌가? 그 감독님 집에서 셋이 처음에 모여서 사울님이 저에게 제 음역대를 알고 싶으셨는지 노래를 좋아하는 곡이 뭐냐 잠깐 불러달라라는 말을 했었어요. 원래 제가 즐겨 부르는 발라드를 몇 곡 했던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왠지 음역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곡은 되게 편하게 제가 원래 좋아하는 곡 느낌으로 나와서 또 너무 좋았고 가사도 너무 좋고 세 번째 곡은 골든핑거 그런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자극적이고 그래서 내가 또 이런 곡을 언제 내 목소리로 불러볼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세 곡 다 느낌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 두 번째 곡은 원래는 제가 더 연습을 잘하고 원래 기타를 쳤으면 라이브로 쳤을 법한 곡이었는데 제가 그때 한참 공연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매일 기타를 메고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대기실에서 맨날 연습했는데 그게 안 나오죠. 한 달 만에 될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코드 잡는 정도로만 그냥 하고 풀로 잡고 뭐 사월님이 쳐주신 건데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하긴 하는데 잘은 못 부르고 이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저는 엄청나게 특별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음원 발매. 발매에 대해서 프라이드먼스에 사월님이랑 유튜브 계정을 사월님 계정으로 열어보자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작품을 하다 보니까 미뤄졌는데 내년에 이미 6월이 끝나서 내년 6월에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메일 주소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가사는 사실 좀 오픈돼서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이 영화가 제가 그 전작들은 해외 영화제보다 우리나라 영화제가 우리나라 관객들이 조금 더 좋아했는데 부치업은 해외 관객들이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영화제만 돌고 국내 영화제 거의 못 가다가 이제 오랜만에 상영을 하게 됐는데 해외 왜 좋아할까 해서 가봤더니 이제 거기 BFI라고 런던에서 하는 퀴어 영화제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할머니부터 젊은 부치들이 까르륵거리면서 이렇게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 막 이러면서 그 부치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투덕투덕 해주고 좀 그런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사는 그 공모를 좀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가장 자극적인 단어들로 좀 라이브 써봐라 해서 그럼 지분을 주겠다. 그 가사의 지분을 작사를 그래서 4월님 저 막 아장맨이라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누구 친구 뭐 이렇게 다 해갖고 좀 이렇게 라인은 좀 써먹고 그래서 기입을 계속 그랬습니다. 네. 그 질문 받기 전에 제가 이제 강승희 감독님하고 이승현 감독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이제 배우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좀 됐는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좀 캐스팅을 할 때 어떤 좀 조건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이래가지고 강승희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캐스팅 일단 그 처음에 그 용수 선생님 역할로 나오셨던 그분은 전 작품에서 같이 함께 했었는데 너무 제가 세 번째 작품이었거든요 이게. 네, 앞선 두 작품 다 약간 세대 갈등을 좀 주제로 많이 활용했던 영화들이었고 그때 그 성함이 김정수 배우님이신데 너무 잘해주시고 젠틀하시고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아버지 역할이 약간 노년의 역할이기도 한데 저는 항상 미디어에서 노인의 역할이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해서 제 영화에서의 그려지는 노년의 모습은 좀 멋있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한국의 로버트 레드포드 같은 역할로 그렸으면 해서 제가 좀 같이 작업했던 분과 편하게 작업을 하려고 캐스팅을 했고 여자 배우 두 분은 한 명은 저랑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였고 해서 쉽게 캐스팅을 했고 또 다른 그 아버지의 딸로 나오는 분은 되게 캐스팅을 영화 찍기 일주일 전에 했어요. 엄청 많이 고민을 하기도 했고 또 그 캐스팅을 하는 과정 중에 여기 계신 손예원 배우님한테도 제가 연락을 드렸었어요. 근데 스케줄이 너무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웠어요.
여기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반가운 느낌의 받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반가웠고 근데 일부러 이 영화를 좀 담백하게 만들고 싶어서 리딩도 많이 안 하려고 했고 리허설도 하루 전에 잠깐만 해봤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현장의 느낌을 좀 살리고자 해서 캐스팅도 일부러 늦게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영화 연기가 되게 담백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영 감독님. 저 주인공 영주 역할을 캐스팅하는 조건이 가장 뚜렷했던 거는 바이크를 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공고에 아예 바이크를 탈 줄 아는 사람 지원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사실 바이크를 탈 수 있는 배우분들 많이 없어서 지원 자체도 좀 적었는데 저 배우님만큼은 마치 자신이 바이크를 탈 줄 아는 것처럼 지원했는데 바이크를 탈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점이 굉장히 영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럼 상관이 없다. 왜냐면 저기 한 총 5회차로 이루어졌었는데 4회차는 11월에 찍고 마지막 회차는 그 다음 해 3월에 찍었기 때문에 남은 그 시간 동안 지금 제가 마이크를 알려드리겠다. 배우시고 싶으시냐? 그러니까 너무 배우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 어차피 그 마지막에 서강대교로 달리는 씬은 맨 마지막에 찍으니까 그때까지 잘 해보자 하고 이제 4회차까지 찍었죠. 근데 이제 그 긴 휴식 시간을 가질 동안 도저히 그 3개월 안에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이 갑자기 뒤에 80kg 되는 남성을 태우고 그 서강대교를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완전상으로도 뭔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은 감사했지만 바이크를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스턴트를 하겠다 하고 제가 마지막에 스턴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또 비하인드 배경이. 그 세훈 감독님께는 이제 귀기키키라는 이제 제목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워낙에 이제 또 인상적인 제목이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시죠? 과정, 그러니까 의미보단 과정 물어보시는 게 맞죠. 맨 처음에 어떤 가제로 삼아둔 게 있는데 그거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하기가 조금 그렇고 그거에 기반해서 작업을 하다가 한번 이제 제 키보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또 근데 정말 우연히 또 고장난 고장난 글자 자판이 키읔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회의 과정에서 막 귀여라고 말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고 또 약간 귀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느낌을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어쨌든 저는 영화란 틀에서 뭔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를 하고 그런 과정상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영화 안에 담고 싶었어요. 그런 욕망도 좀 있었고 또 그게 이제 퀴랑 붙었을 때 생겨나는 어떤 그 미세한 차이 같은 거 그런 거를 또 제목에 담아보자. 그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스타일과 좀 붙는 것 같다 해서 탄생을 좀 거창하고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할리우드보다 더 좋은 이수영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바이크를 좋아하시고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영화를 만드셨는데 혹시 감독님에게도 바이크랑 관련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께 감독님께 바이크 타는 게 어떤 일인지 그런 걸 혹시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어렵네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 바로 생각나는 거는 바이크를 처음 사고 나서 멋모르고 그냥 동해로 혼자 떠나봤을 때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바이크 타고 난 지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동해라는 먼 길을 나 혼자 한번 가보는 거야 하고 로망 갖고 갔는데 가는 길 너무 힘들고 엉덩이 너무 아프고 나 앞에 덤프트럭 지나가면 막 매연 다 맞아서 얼굴 완전 꺼매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도달한 바다는 너무 아름다웠다는 그 영화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바이크를 타는 거의 의미 영화 속에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퀴어 영화이면서도 동시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면은 이륜차는 지금 도로 상황에서는 되게 더 소수자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바이커는 뭔가 배달족 이런 식으로 거기에 연관되면서 더 혐오를 받기도 하고, 특히 여성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헬멧 밖으로 나온 머리를 보고만으로도 되게 이상한 플러팅을 하는 남성들이나 되게 일부러 놀래키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몇 개 겪으면서 아 진짜 도로 위의 소수자이기도 하구나 바이크는. 그래서 레인보우 라이더스라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키어 퍼레이드 가장 선두에 있는 이제 LI와 키어들로 이루어진 바이커 그룹도 있거든요. 그 그룹에서도 이제 비슷한 의미, 우리가 소수자, 도로 위의 소수자로서 도로를 달리는 사람으로서 같이 뭉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키어 퍼레이드를 행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저한테 바이크가 주는 의미는 해방감, 독립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날 수 있고 같이 도착할 수 있고, 어떤 뭐 이 시간에 왜 나가, 뭐 차도 끊겼는데 이런 말에 구애 없이 내가 원할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저도 바이크를 만나게 된 다음에 저도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기주비라면 바이크 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영화이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으로 나오시기도 하고 또 라이더로 나오시기도 하고 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선수가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데요. 뒤쪽 갖고 나서 네, 저한테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가을이 여름에게 감독님과 배우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영화 전반적으로 모든 장면이 엄청 자연스러워서 더 몰입이 되게 잘 봤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대본에 적힌 대사라는 느낌이 안 들고 진짜 일상생활의 대화 같아서, 혹시 그런 주어진 상황에서 배우의 호흡에 따라 대사를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지, 아니면 사전에 캐릭터를 읽는 작업에 공을 많이 들이신 건지, 뭐 이런 특별히 자연스러운 장면이나 대사를 신경 쓰시고 작업을 하신지가 궁금했어요.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영화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님들하고 이제 리딩을 하는 시간을 몇 번 가졌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촬영한 곳이 저희 할머니 집인데, 할머니 댁에 가서 같이 좀 동선도 맞춰가면서 대사를 해보기도 하고, 그 전에도 그냥 회의실 같은 데를 빌려서 사실 다 이제 바쁘셔가지고 다 같이 모였던 적은 없고, 좀 이제 그래도 스케줄 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각자 이제 맡으신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부분들도 들어보고, 다은이라면은 이런 대사가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사를 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좀 많이 고쳐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저희가 대사를 제가 편집하면서 뺀 건 있어도 그렇게 많이 수정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런가요? 기억이 근데 집 안에서, 그러니까 특히 여러 명 그 초반에 다 모여 있을 때는 합이 되게 중요하긴 해서 그때 리허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리허설을 많이 하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 하면서 조금 대사들이 조금 뭐라지, 그 대사를 주고받는 사이에 조금 비어있다, 뭐 뭔가를 채워야 할 것 같다 할 때 이제 서로 그때 상의해서 이렇게 말을 해볼까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할까요? 하면서 조금 조율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일단 저희 그 나온 배우분들이 다 조금씩은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조금 더 그래서 편안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게 좀 영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가운데 손 들어주셨었는데요. 예, 여기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할리보다 좋은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그 영주가 당근마켓에서 이제 오토바이 봤는데, 전 사실 그 잠깐 나온 분이었는데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감독님의 뭔가 실화에서 바탕이 된 건지 궁금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제가 느끼기에 그분은 뭔가 영주가 가지고 있는 로망을
극대화해서 딱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께도 뭔가 그 존재만으로 뭔가 꿈을 더 꾸게 해주고 힘을 갖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으신 건지, 그래서 그런 분이 모티브가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강서원이라는 캐릭터고 봐주신 것처럼 네, 영주의 미래, 로망,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의 캐릭터가 맞아요. 그 캐릭터를 떠올리게 됐을 때 과정에서 제가 한번 카메라 가방을 사러 당근마켓에 나간 적이 있는데 어떤 중년 여성분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가방을 되게 아끼셨는지 가방에 대해서 뭐 여긴 여기가 열리고 여긴 여기가 튼튼하고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분을 잘 모름에도 되게 이분이 되게 이 가방을 너무 아꼈고 사진이란 걸 되게 사랑했고 근데 말씀하시는 게 이제 손목이 아파가지고 카메라를 못 드신다고 그래서 파시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아서 저런 캐릭터가 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영화 잘 보셨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네, 로망. 성장에서 이제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네,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셨는데요. 먼저 여기 받고 나서 네네. 그럼 저기 전달 드리고 나서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다 잘 봤고 너무 좋은 영화들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앞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영화 같은 경우에는 왜 근데 네 자매일까가 궁금했어요. 그것이 가장 궁금했고 그리고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래서 엄마와 미나 뭐지 딸 이름이 생각 안 나. 미니. 네, 죄송해요. 미니는 어떻게 쇼부를 봤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괜찮으면 두 개만 해주시면 다른 분의 질문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훈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 거는 작년에 교통수단이 계속 나오는데 교통수단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세훈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생각한 시간을 드릴까요? 근데 이거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했었는데 저는 이걸 그렇게 안 보신 분들 훨씬 많고 그렇게 안 보셔도 당연히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레이어가 깔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에서 우주로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통수단만 사실 나온 거는 아니고 계속 이동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느끼게끔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직관적으로 교통수단이 들어가기도 하고 교통수단이 뭐 들어갈 때도 사실 뭐 그냥 뭐 창문보다는 일부러 막 중방 놓고 하면서 어쨌든 방 안에서 밖으로 또 밖에서 우주로 근데 그 우주가 좀 그냥 머나먼 별이 아니고 도시 위에 불빛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런 거였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좀 더 부각돼서 보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의식과도 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은상 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뭔가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영화 제가 이제 언니가 없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 오는 어떤 갈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렇게 여자들만 있는 집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게 미니가 이제 쇼부를 받는지 질문 주셨는데 이제 사실 영화 속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조금 상상하면서 지냈었었는데 아마도 미니는 결혼을 할 것 같고 언젠가는 엄마도 이혼을 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또 잘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누가 먼저 결국엔 미니가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아까 가운데 손 들어주셨었는데요. 네, 여기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5편의 영화 다큐멘터리 너무 잘 봤고요. 그 귀기키키 세훈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다큐 보면서 되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특히 소리와 영상미 같은 그런 씬들을 사용하신 게 되게 좀 흥미로웠는데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 보면서는 되게 조금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듣게 됐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조금 그 인터뷰 소리와 씬들과 소리들이 결합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의도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 감독님의 해석 같은 걸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의도를.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내심 고민이 되는 거는 제 의도가 분명히 있죠. 제 의도를 말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맨날 해요. 그 다음에 의도가 한 가지인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저도 관객으로 그냥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의도와 다르게 또 이런 텍스트가 읽혀지겠구나라고 생각하게도 되는데,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이야기들이랄까, 그것도 당연히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의 결합 방식이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랑 이미지의 결합 방식과 또 내용의 어떤 결합 방식, 그것을 굳이 하나 뭐 충돌 각성 뭐 이런 영어로 말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그런 것을 염두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듯이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이거를 안 다녀서 엄청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제일 막 레퍼런스로 삼았던 것도 좀 스크린이랑 그 스크린 밖에 스피커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어떤 전시 작품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스크린에 구현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하고, 또 배리어 프리라는 것도 기획 단계부터 같이 가져갔던 것이라 그것의 결합 방식이 좀 저는 불일치를 좀 만들어내고 싶을 때도 같이 이제 팀원에 들어있던 그 담당자분이 불꽃 배리어 프리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것이 상호작용하되 그것이 어떤 비슷한 느낌을 구현해내도록 또 그 느낌이 하나의 감상으로 경험으로 관객분들에게 다가가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마치 이렇게 힙합을 하듯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효진 감독님께 하나 궁금한 건, 이제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 이제 클럽에서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클럽을 섭외를 할 때도 아마 좀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촬영할 때도 좀 용해야 되고 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를 다 홍대에서 찍었는데 저희한테는 김사월이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다 김사월로 통한다. 네, 사월님이랑 같이 찍어. 네, 여기서 나온 장소들이 되게 힙하고 홍대에 공연을 많이 하고 술도 마시고 하는 장소들인데 너무 사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저는 옆에 그냥 아무개로 끼어 있고 사월님을 밀면서 그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강승희 감독님께는 그 서울술에 옥수 같은 데는 사실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촬영 허가를 얻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신다면요. 일단 서울숲 자체는 허가를 받고 돈도 내고 했는데 그 호수 안에는 원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자 하고 제가 그 노인분을 물에 담그고 그때 처음으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너무 차갑다고. 일단 허가는 안 했는데, 근데 관계자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엄청 재밌게 구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별 탈 없이. 네,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시간 있는데요. 이 뒤쪽에 계신데요. 네. 네. 잠시만요.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돼가지고. 네, 저도 모든 영화 다 잘 봤고, 저는 부치업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처음에 그 배우 두 분과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
두 인물 이제 같이 손 잡고 뛰어가는 그 장면 되게 흥미롭게 봐가지고 혹시 그 장면에 의도가 있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그 전에 사실 단편 영화 잘 완성도 있게 찍으려면 항상 제작 지원이 조금 필수인데요. 그러려다 보면 심사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러티브가 되게 짜임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면접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가 이제 머리 짧은 레즈비언 안 났으면 좋겠다. 너무 식상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언제 봤지? TV나 영화에서 머리 짧은 레즈비언 언제 봤지? 근데 의아했어요. 그래서 좀 속으로 뭔가 머리 짧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요즘 부치팬 안 나온다고 하지만 뭐 부치 캐릭터를 한번 주인공으로 좀 반발심에 하고 싶고, 사실 저는 지금까지 레즈비언 주인공들이나 성소수자 부모만 나왔는데 트랜스젠더 배우님이랑도 조금 트랜스젠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배우님이랑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던 차에 개인적으로 혜준님을 알게 되고, 남장신사 그 연극에서 이제 여기 백상의 후보로 올라가서 만든 그 공연에서 거기서 부치 캐릭터를 한 시퀀스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야. 관객들이 막 다리를 막 구르고. 그래서 저분이랑 꼭 해보고 싶다 하다가 이제 그 프로젝트로 그 영진이 그 코로나 그게 시나리오를 아예 안 봐요. 그래서 진짜 맘대로 쓰고 막 개연사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나는 트랜스젠더, MTF 트랜스젠더랑 부치랑 우정인 듯 사랑인 듯 뭔가 이런 썸이 있었으면 좋겠다. 혜준 배우님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 입이 당연히 벌어질 것 같다. 뭔가 이런 그냥 어떤 재미, 좀 제가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되게 쇼폼이라 사실 이걸 하고 이런 아이템으로 좀 이렇게 웹드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집이나 뭐 어디서 말하거든요. 투자 좀 해달라고. 근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해줘서 사실 이게 다 시즌 2까지 다 있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사실 저 둘이 썸 타다가 막 이제 바람도 나고 막 이런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 텀블벅을 해야 되나 막 그 텀블벅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손잡고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뭐 남는 건 투자를 좀 빨리 해달라 라는 결론으로 지게 됐고요. 저희가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감독님, 배우님 마지막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앞으로 또 준비하고 계신 작품 있으면 그 이야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원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원래 여기 페스티벌의 취지에 맞게 미나 역할 하신 가영 배우님이 원래 오시기로 했었는데 촬영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왔고,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좀 더 풍부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좀 어쨌든 그래도 오늘 주말 이렇게 일요일 오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비가 많이 와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서 조금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항상 어디서든 건강 챙기시고 조심히 잘 다니시고 오늘 또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일단은 사실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영화 보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그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이제 아까 이제 이주인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글 쓰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진님. 네, 너무 와주셔서 아침 11시에 사실 어떻게 저도 오기 힘든데 다들 어떻게 오실까라고 진짜 아무도 없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많이 너무 와주셔서 비 오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장편 영화를 하나 끝내고 지금 편집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좀 볼 수 있게, 근데 거기 은혜 배우님도 나오고 이제 양말포 선배님 주연의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방리 장만옥이라고
대놓고 퀴어 영화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극장에서 많이 봐주고 사랑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세 자매 중에 셋째 딸 바이크를 타고 있는 네, 요즘 어필이 취미라서 네, 저는 거의 연극을 이번 연도에 하고 있어가지고 단편이랑 장편을 너무 찍고 싶어서 보고 계시죠 다들? 내년에 일이 없습니다. 네. 아 그러고 지금 이제 어저께 공연을 마지막으로 했고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그 오르막길의 평화맨션이라고 아르코 소극장에서 또 공연을 합니다. 그거 이제 뭐 관심 있으시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반니 장만옥도 정말 재밌게 찍었거든요. 그리고 배우님들이 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나중에 하면 많은 사랑과 그리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힘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평소에는 촬영 감독으로 광고 이런 거 많이 찍으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항상 다음 영화를 찍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저는 코미디 영화를 정말 잘 찍고 싶은 감독이 되고 싶고 다음에는 단편을 하나 또 찍고 싶어서 글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다음에는 배꼽 잡을 수 있는 영화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면서 정말 꼭 차분한 척을 해야겠다. 되게 무게 있는 감독인 척 해야겠다 했는데 또 실패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 그런 자책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근데 이 자리가 너무 뜻깊은 게 사실 저는 권은혜 배우님 을 어떻게 만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똑같이 그 연극의 그 시퀀스로 저 배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뜻깊고 또 제 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떤 글을 써주신 분이 써준 훈훈한 모더레이터에 있는 것에 참여해서 너무 뜻깊고 또 여기 계신 감독님 분들 중에 보조 출연 모집을 지금 하시는 작업에 보조 출연 모집을 하시길래 지원했다가 아침부터 뭐 이런 말 많이 할 때 이래서 못 가는 작품이 있었는데 또 같이 이렇게 GV에 올라오게 돼서 너무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저는 주로 제가 뭐를 할까 이렇게 찾아다닌다기보다는 제가 반응하는 거에 일단 이렇게 따라가서 내가 왜 이거에서 반응하지를 이렇게 역으로 좀 쫓아가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이태원 참사를 쫓다가 여기에서 계속 어떤 이야기가 생략되고 있음을 조금 발견하고 어떻게 이것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태원 참사를 어떤 퀴어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것이 의미가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착각일지 믿음일지 모르겠는 것을 쫓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좀 이미 하고 있는 다다음 작업까지 얘기하면 좀 오바스러운데 아무튼 약간 북한의 어떤 북한의 퀴어 섹슈얼리티의 제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 아까 말 점점 길어져서 당황스러운데 오전에 이렇게 찾아오신 관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셨는데 저도 그 오전에 오지 못해서 다른 감독분들 작업을 못 본 게 너무 아쉽습니다. 본 것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 오전 11시에 좋은 주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감독분들 저희가 단편 모험 원도 있는데 거기 감독분이 한 명 오셨는데 저희가 다 오신 거 아세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유언비어라는 여성 영상인 네트워크 푸푸푸와 함께 동성은 법제화가 된 미래 한국 SF 코미디 영화를 준비했고 거의 후반 막바지에 있어가지고 곧 영화제에 돌릴 건데 프라이드 영화제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 11월에 뵐 수 있을 것 같고 9월에 이제 캐나다로 영화 학교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지금 이 한국에서 핍박받는 퀴어가 그런 인권이 보장된 나라에서는 어떤 퀴어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하는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고 혹시 캐나다 배경에 그런 로케이션이 필요하시다면 촬영을 좀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 드립니다.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로케이션 필요하면 연락 주시고 네, 투자 필요하면 연락 주시고 라는 기억밖에 안 남고요. 네, 맞아요. 좀 이른 시간이라 가지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GV까지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에 계신 감독님, 배우님께 마지막으로 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